국가라고 볼 수 없다. 네. 뭐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아주 뭐 적절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원래 이번 주 초쯤에 영장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돌았었는데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형평성의 원칙이랄지 평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있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현장의 취재 기자를 통해서 잠시 후에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로 13가지 정도의 사유들이 있었죠. 예.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신에 그 영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또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정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검찰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법조계 원로에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법적 원로계를 만나서 이제 의견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네. 원로계도 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법조의 어떤 원로계 의견을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하는 게 맞다. 특히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에서는 이제 구속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검토를 할지 이제 법리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면서 시간이 좀 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이 좀 마지노선이 됐을 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뜸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장 청구해도 마치 어쩔 수 없이 영장 청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검찰에도 그건 사실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김수남 총장이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 해왔던 것은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단지 청구 전에 네.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하는 모습도 좀 있어야 하는 신중하게 거고. 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오늘 영장 이제 청구한 걸 보이는데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뇌물이냐 뭐 직권남용이냐 부분에 대해서 뭐 충돌을 한다 어떻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꼭 충돌하는 것 자체도 처음에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 뇌물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 뭐 부정한 청탁이랄지 대가 관계랄지 이제 그런 게 수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최순실이 귀국을 하면서서 갑자기 기소를 하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기소했는데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뇌물죄로도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검찰도 뇌물죄로 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지금 저 이재용 부회장에서 뇌물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뇌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뭐 직권남용죄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완전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영장 청구의 조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여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파악했다. 그중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다수의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즉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검찰 특수본의 내용을 다시금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 뉴스 속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뇌물 공여자가 구속이 됐는데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현재까지 밝혔습니다. 저희가 예상해왔던 키워드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형평성,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구속영장 기준에 딱 들어맞다. 이제 그 얘기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인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이랄지 문자 메시지, 뭐 태블릿 PC에도 다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증거인멸 부분은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 예. 법조계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전에도 뭐 휴대폰의 뭐 3분의 1 지점을 뭐 망치로 부수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나왔었죠. 그래서 예.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네. 그다음에 형평성에 있어서 만약에 구속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일단 다수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일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했을 때 혐의를 그 안에서 부인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 증거인멸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하고 구속우려. 인정 안 하는 거, 부인하는 네. 거 이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된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헌정사상 처음 네 번째로 검찰에 구속되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죠. 세 번째로 구속되는 영장 대통령이고 청구죠. 아홉 번째로 불행한 대통령인데 그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견은 된 거죠. 지난주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네. 법과 원칙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 예. 근데 수사팀의 의견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도 그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까지 구속시켰는데 수사팀에서 올린 거는 뻔하기 때문에 또 김순환 검찰총장이 취임사 맨 먼저 한 얘기가 법불악귀라는 말 했잖아요. 예. 법불악귀. 아니 불자에다가 아부할 아자에다가 귀할 귀자.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순환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울에 한쪽에는 죄질을 놓고 한쪽에는 민심, 형평성, 파장 이거를 놨을 때 어느 쪽도 아마 불구속하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은 꼭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사실은 구속했다고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판을 받아서 예. 판사가 형량을 내려야지 그때 유죄가 인정되는 건데 도주할 우려도 없고 삼성동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갇혀치피 하는데 그런 좀 뭐 법에 의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그런 좀 안타까움. 우리 국가가 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으로 이렇게 줄줄이 가야 되느냐 이런 안타까움은 아직 좀 정해진 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평론을 하시는 중이니까 네. 반대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항에도 좀 첨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다 봐야죠.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예. 거기에 보면 헌법재판소에 정말 구구절절한 결정문이 나와 있지만 반복된 지속적인 권력남용 행위로서 네. 사인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사안인 거죠. 예. 그 내용 자체 13가지 뭐 하나하나가 다 그렇고요. 거기다가 검찰 출석, 특검 출석 사실은 다 거부하면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출석한 것이지 검찰 수사라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자신의 권한이 박탈돼서 그런 거지 자발적으로 사실은 그런 출석을 해서 받았어야 됐고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사실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된 대통령이라면 청와대 다 압수수색해라. 깨끗하게 다 내놓고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도 압수수색을 요구되는 자료만 내놓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사안의 중도성, 그리고 뭐 도피 우려,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예. 또는 그동안의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수수한 사람의 그 형평성 문제 다 얘기가 됐었을 때 이것은 뭐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청구될 것이고 네. 또 나중에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뭐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 다툼으로서 자신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던 국정농단, 사실상 대통령에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부분을 결국은 검찰이나 또 예. 그쪽에도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뭐냐면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스스로 우리는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전까지 했던 수사가 그 엉터리냐? 뭐 이런 반박이 올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뭐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그 점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요. 청와대 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에 비협조로 나오냐? 그거는 좀 너무 좀 더 너무 나간 큰 주장인데 무슨 얘기냐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불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해서 수사 자체를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추는 안 한다. 소추권은 우리가 당신을 소추할 권리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사는 해가지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이 말하자면 과잉 수사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피의자로서 방어권일 수도 있고 자기 특권의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죄악시해가지고 그게 나빴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속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다. 부인하니까. 자꾸 부인하니까 그렇다는데 그럼 구속해놓으면 부인할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설령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자백이? 그래서 그런 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스스로 행위로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그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사 잘못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억울한 사람만 잡아 넣어놨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우린 저 사람들 당연히 잡아 넣을 사람들 잡아 넣었으니까 이분도 형평성 따라서 당연히 잡아 넣는다. 그 이상의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경찰들이 관련해서 이제 보호 조치를 경호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취재진들이 입장 표명 또는 삼성동 자택 자체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 하나의 정치적 장소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진박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 성명을 발표한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과거에 언론을 대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작아 보입니다만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영장 청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긴급히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또다시 전혀 헌정사상 처음의 일들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됩니다. 뭐냐면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또 이렇게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을 봐야 되고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또 그 파면당한 현직 대통령이 그 수의를 입고 출두하고 소환당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봐야 되는 날짜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며칠 후에 있게 되고 그럼 기일이 잡혀서 출석을 하고 그러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20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 한 4월 20일까지가 기소 날짜가 됩니다. 지금 오늘 만약에 이렇게 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4월 17일이 2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며칠 이 기일 잡고 그런 걸 다 합치면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초에 전부 다 경선이 다 끝난다고 치고 대선 주자들이 각 지역에 유세를 다니고 하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뜨거운 현장에서 우리들은 아까 전직 대통령의 그 수입은 모습을 목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오버랩되는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사실은 김수남 총장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결심을 하고 지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대선의 유세와 이렇게 맞물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 대표님, 윤 대표님이 하신 이 법부라기 이게 사실은 김수남 총장이 한 발언인데 한비자에 나오는 귀절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꾸가 있어요. 법부라기 그 다음 대꾸가 승불요곡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면 법부라기가 아까 말씀하신 법 앞에서는 귀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아부하지 않는다. 귀한 사람을 아부하지 않는다지만 그 뒤에 구절은 뭐냐 하면은 먹줄은 구분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뜻을 하면
법이라는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즉 그 실행함에 있어서 예. 그 이 잣대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즉 원칙대로 해야 된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뜻이라 사실 앞에 얘기에 보완되는 얘기인데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좋아요. 여론도 뭐 다 70%가 이렇게 구속해야 된다. 또 이 악의도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찌됐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사실 재판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여론 때문에 더 무엇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칙대로 지금 김사람 총장이 법과 원칙을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도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잠시만요. 예.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서 제가 아까 좀 짤막짤막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김광선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예. 있어요. 그럼 이제 뇌물죄하고 앞서 말했던 뭐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상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해진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들을 다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직권남용과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물론 네. 법리적으로는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자,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같이 하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두 개의 그렇게 범죄가 할 수는 되는 없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법률적으로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행위를 했는데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권남용과 뇌물죄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뭐 돈을 강요에 의해서 내게 했다는 거고 예. 뇌물은 뭐 서로 협의해서 받은 거잖아요. 서로 어떤 부정한 청탁 대가 아니면 뭐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뭐 특검에서는 뇌물로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뇌물로 했기 때문에 네. 뇌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대기업으로부터 K스포츠나 미르재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다 뇌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있어서 어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랄지 구체적인 어떤 혜택이 준 것이 특검에서 드러났지만 지금 뭐 SK나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명과 관련해서 뭐 좀 뭔가 청탁이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의심은 갈 만은 하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명백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이걸 적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예. SK나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을 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럼 이 내용 중에서요. 영장 미청구 시에 뇌물 공여자와 형평에 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뇌물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저 부분은 뇌물죄로 적용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법전에 네. 의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뇌물 공여자와 형평에 반한다 이 말은 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자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수수의 범위를 K스포츠와 미르재단과 전체 범위로 할 것인지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 어떤 승마 지원 관련된 부분도 뇌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뇌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단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과 관련해서도 이걸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좀 나누어져서 기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예, 각 당의 좀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불구속 수사를 바랬지만 좀 유감스럽다라는 바랍지만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고 네, 국민의당은 네. 사필 규정이다. 법원의 발부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향후 절차가 좀 어느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예. 통상적으로 지금 아직 날짜는 안 어떻게 나왔습니다. 될지 시간적으로 보면 만약에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아마 내일은 심사하지 않을 거고요. 한 모레 정도.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변호인과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일주일 내에 영장 심리를 해야 하는데 영장 심리 자체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과연 영장 심사하는데 나오느냐 안 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안 나오면 결국 이제 서면을 위주로 해서 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좀 결정할 것이고 그러면 영장이 만약에 뭐 모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레 영장이 만약에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고 하면 검찰에서 데리고 있을 수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입니다. 예. 10일인데 만약에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 이재용 부회장은 뭐 나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고 입장을 네네. 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정호성이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나는 대통령이 지시해받아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대질 조사가 상당히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기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건은 기소를 하고 나면 법원서 재판 날짜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예.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하거든요. 근데 네. 박 전 대통령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바로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다투게 되면 적어도 특검에서 기소했을 때는 네. 3개월이지만 박 전 대통령 한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예. 이렇게 재판이 걸릴 가능성이 예. 크죠. 예. 상황을 다시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며 대부분 범죄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공여자와 영장을 미청구했을 때 형평성에 반한다라는 지적에도 무게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여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파악했다. 그중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다수의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즉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얘기해왔던 다시금 부분입니다. 검찰 특수본의 내용을 다시금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 뉴스 속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뇌물 공여자가 구속이 됐는데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현재까지 밝혔습니다. 저희가 예상해왔던 키워드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형평성,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구속영장 기준에 딱 들어맞다. 이제 그 얘기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인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이랄지 문자 메시지, 뭐 태블릿 PC에도 다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증거인멸 부분은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우려. 의견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법적 원로계를 만나서 이제 의견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네. 원로계도 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법조의 어떤 원로계 의견을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하는 게 맞다. 특히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에서는 이제 구속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검토를 할지 이제 법리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면서 시간이 좀 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이 좀 마지노선이 됐을 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뜸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장 청구해도 마치 어쩔 수 없이 영장 청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검찰에도 그건 사실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김수환 총장이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 해왔던 것은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단지 청구 전에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하는 모습도 좀 있어야 하는 신중하게 거고. 하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신중한 모습.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네. 뭐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아주 뭐 적절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원래 이번 주 초쯤에 영장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돌았었는데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형평성의 원칙이랄지 평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있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현장의 취재 기자를 통해서 잠시 후에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로 13가지 정도의 사유들이 있었죠. 예.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신에 그 영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또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정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검찰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법조계 원로에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오늘 영장 이제 청구한 걸 보이는데 이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뇌물이냐 뭐 직권남용이냐 부분에 대해서 뭐 충돌을 한다 어떻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꼭 충돌하는 것 자체도 처음에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 뇌물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 뭐 부정한 청탁이랄지 대가 관계랄지 이제 그런 게 수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최순실이 귀국을 하면서서 갑자기 기소를 하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기소했는데 예.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뇌물죄로도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검찰도 뇌물죄로 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지금 저 이재용 부회장에서 뇌물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뇌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뭐 직권남용을지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완전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뇌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영장 청구의 조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 예. 법조계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전에도 뭐 휴대폰에 뭐 3분의 1 지점을 뭐 망치로 부수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나왔었죠. 그래서 예.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네. 그다음에 형평성에 있어서 만약에 구속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일단 다수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일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했을 때 혐의를 그 안에서 부인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 증거 인멸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하고 그 인정 안 하는 거, 부인하는 네. 거 이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된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헌정사상 처음 네 번째로 검찰에 구속되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죠. 세 번째로 구속되는 영장 대통령이고 청구죠. 아홉 번째로 불행한 대통령인데 그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견은 된 거죠. 지난주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네. 법과 원칙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 예. 근데 수사팀의 의견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도 그 뇌물